늘 지나치던 사거리 모퉁이 혹은 동네 어귀에 있던 익숙한 풍경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제까지 영업하던 주유소에 갑자기 높은 펜스가 쳐지더니 몇 달 뒤 거대한 오피스텔이 올라가고, 아버지 때부터 단골이었던 동네 카센터 셔터에는 임대문의 종이만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혹은 이제 전기차 시대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쉽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그 풍경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100년 넘게 지탱해온 거대한 후방 생태계가 뿌리째 뽑혀 나가면서 지르는 비명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뉴스,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는 뉴스 뒤에는 평생 기름밥 먹으며 살아온 기술자들의 절망과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주유소 사장님들의 피 말리는 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붕괴의 끝에는 결국 수리비 폭탄이라는 청구서를 받아들게 될 우리 소비자들이 서 있죠. 도대체 전기차라는 혁신이 어떻게 우리 동네의 골목 상권을 박살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왜 여러분의 지갑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는지, 오늘 그 적나라한 실태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주치의 역할을 했던 카센터, 전문 용어로 경정비 업계의 현실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들 전기차가 늘어나면 카센터가 힘들어진다는 건 알고 계십니다.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고칠 게 없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죠. 내연기관차 부품이 3만 개라면 전기차는 1만 개 수준이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일감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카센터 사장님들을 진짜 공포에 떨게 하는 건 부품의 개수가 아닙니다. 바로 방문의 명분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카센터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엔진오일이었습니다. 사실 엔진오일 하나 갈아서 남는 마진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진오일은 카센터 입장에서 마법의 티켓과도 같습니다. 운전자가 5,000km 혹은 1만 km마다 제 발로 카센터를 찾아오게 만드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손님이 오일을 갈러와서 차를 리프트에 올리는 그 순간, 비로소 카센터의 진짜 영업이 시작됩니다. 사장님, 오일 갈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네요. 부동액 색깔이 안 좋아요. 미션 오일도 볼까요? 이렇게 추가 정비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객단가가 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동네 카센터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를 볼까요?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도, 미션 오일도, 흡기 필터도, 점화 플러그도 필요 없습니다. 카센터에 갈 이유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방문 주기가 6개월에서 2년, 심하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 얼굴 볼 일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오일 다음으로 쏠쏠한 수입원이었던 브레이크 패드마저 전기차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전기차는 가속 페달에서 발만 떼도 모터가 저항을 걸어 속도를 줄이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씁니다.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택시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기차 택시는 10만 킬로미터를 주행해도 브레이크 패드가 새 것 그대로라고 합니다. 소모품이 소모가 되어야 먹고 사는 정비업계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재앙입니다. 그래도 차니까 고장은 나지 않겠어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기차도 고장납니다. 하체 부품이나 냉각수, 공조장치 같은 건 여전히 손봐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카센터 사장님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벽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술의 블랙박스화와 고전압의 공포입니다. 과거의 내연기관차는 기계장치였습니다. 숙련된 정비사의 감과 스패너 하나면 소리는 좀 나더라도 어떻게든 굴러가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바퀴 달린 거대한 가전제품, 아니 움직이는 스마트폰입니다.
고장의 원인이 기계적인 마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나 센서 오작동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걸 진단하려면 제조사가 보유한 전용 진단 프로그램과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는데 제조사들은 보안과 안전을 핑계로 이 핵심 정보를 동네 카센터에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리할 권리가 박탈된 상태죠. 사장님이 본네트를 열어도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볼 수조차 없는 겁니다. 게다가 전기차 정비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차 바닥에 깔린 고전압 배터리에는 수백 볼트의 전기가 흐릅니다. 절연 장갑 없이 잘못 만졌다가는 그 자리에서 감전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만지려면 수천만 원짜리 전용 절연 공구와 리프트를 새로 깔아야 하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고전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동네 카센터 사장님 입장이 되어 봅시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장비를 새로 사고 난생 처음 보는 전기 회로도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제 내 시대는 갔구나 하고 셔터를 내리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타이어 전문점, 세차장으로 업종을 바꾸는 겁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단순 노동으로 내몰리는 그야말로 기술 생태계의 붕괴가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카센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시선을 도로 위로 돌려보겠습니다. 랜드마크처럼 사거리마다 서 있던 주유소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곳은 지금 생존 투쟁이 아니라 탈출 전쟁 중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나 지방 국도변을 다니다 보면 멀쩡하던 주유소가 갑자기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물류센터나 드라이브스루 매장 혹은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걸 자주 보셨을 겁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걸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유소 업계의 가장 큰 딜레마는 영업이익은 쥐꼬리만 한데 깔고 앉은 땅값은 금값이라는 점입니다. 주유소는 기본적으로 박리담회입니다. 리터당 수십 원 남겨서 직원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카드 수수료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나은 수준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기름 넣는 손님은 줄어듭니다. 매출 그래프는 우하향을 그리는데 땅값은 계속 오르죠. 여기서 사장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기름 냄새 맡을 바에야 차라리 이 땅을 팔아버리거나 건물을 올려서 임대료 받는 게 낫겠다. 실제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가장 눈독 들이는 땅 1순위가 주유소 부지입니다. 대로변에 접해 있고 코너 자리라서 차량 진입이 쉬우니까요. 그래서 도심지 알짜배기 주유소들은 자해반타의 반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도심지가 아닌 지방 국도변이나 주택가에 있는 영세 주유소들입니다. 이분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고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는 끔찍한 폐업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토양환경보전법 때문입니다. 주유소를 폐업하려면 단순히 문 잠그고 간판 내리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유류 저장 탱크를 파내고 수십 년간 기름에 오염되었을지 모르는 주변 흙을 모두 정화해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얼마일까요? 평균적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오염도가 심하면 3억 원, 5억 원까지도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쌓여 빚더미에 앉은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으려면 현찰로 3억 원을 내놓으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 곳곳에는 소위 좀비 주유소들이 넘쳐납니다. 폐업 신고를 하는 순간 정화 명령과 비용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걸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휴업 상태를 유지한 채 실제로는 흉물처럼 방치해두는 겁니다. 간판은 깨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데 서류상으로는 살아있는 주유소, 그게 바로 전기차 시대가 만들어낸 그늘진 자화상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주유소 문 닫지 말고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면 되잖아.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부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니 뭐니 하면서 전환을 장려하고 있죠.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의 기본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주유소와 충전소는 회전율 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주유를 생각해 볼까요? 차 한 대 들어와서 기름 가득 넣고 결제하고 나가는데 길어야 5분입니다. 주유기 한 대가 1시간에 10대, 20대를 처리하면서 매출을 올립니다. 그런데 전기차 급속 충전은요, 아무리 빨라도 30분, 40분이 걸립니다. 주유기 있던 자리에 충전기를 꽂으면 40분 동안 손님 딱 한 명 받는 겁니다. 게다가 충전 요금 맞이는 기름보다 더 박합니다. 5분 만에 끝나는 손님 수십 명을 받다가 40분 동안 죽치고 있는 손님 한 명을 받아야 하는데 수익이 날까요? 전기차 충전소는 땅값이 싼 외곽 지역이나 주차비라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도심 주유소 자리에서는 절대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결국 주유소 사장님들에게 전기차 충전소 전화는 망해가는 집에 돈 먹는 하마를 한 마리 더 들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카센터 사장님, 주유소 사장님 참 안타깝다, 힘들겠네 하고 남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후방 산업의 붕괴는 결국 돌고 돌아 부메랑처럼 바로 여러분의 통장을 겨냥하게 될 테니까요. 그 이름은 바로 정비 독점과 수리비 폭탄입니다. 동네 카센터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진다는 건 자동차 수리 시장이 완전한 독점 체제로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차가 고장나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갈 수도 있고, 좀 저렴하게 고치고 싶으면 실력 좋은 동네 카센터, 소위 공임나라 같은 곳을 찾아가면 됐죠. 동네 사장님들은 에이, 이거 부품 통째로 안 갈아도 돼. 여기 나사 하나 조이고 고무만 바꾸면 쓸만해 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해 저렴하게 고쳐주곤 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동네 카센터들이 수리, 어리페어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 카센터가 전멸하고 나면 여러분이 갈 곳은 오직 하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직영 서비스 센터뿐입니다. 이곳의 정비 방식은 수리가 아닙니다. 바로 교환,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부품의 작은 귀퉁이 하나가 고장나도 그 부품이 포함된 전체 모듈을 통째로 새 것으로 교체해버립니다. 이걸 모듈형 수리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수리비는 10배, 수배로 뜁니다. 테슬라나 수입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이미 겪고 계실 겁니다. 배터리 팩 하단에 주먹만한 긁힘, 자국 하나 생겼는데 안전 매뉴얼상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라며 수리비 2천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동네 카센터라는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독점권을 쥔 제조사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은 더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옵니다. 바로 보험료 인상입니다. 나는 전기차 안 타니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기차 수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급증합니다.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죠. 이 손해를 메우기 위해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내가 10년 된 낡은 휘발유 차를 타고 있어도 옆집 전기차의 비싼 수리비 때문에 내 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연대 책임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붕괴가 가져오는 진짜 공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비 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겁니다. 지금도 현대차 블루핸즈나 기아 오토큐 같은 지정 정비소에 가려면 예약하고 한 달, 2달 기다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동네 카센터들이 다 문 닫고 그 수요가 전부 공식 센터로 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고장 하나 고치려고 반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 차는 굴러가지도 않는데 수리할 곳은 없고 중고차 값은 똥값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편리하자고 산 자동차가 고장나는 순간 애물단지를 넘어 거대한 스트레스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단순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연료의 변화를 겪는 게 아닙니다.
10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실핏줄처럼 뻗어있던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그 빈자리를 거대 기업의 독점 논리가 채우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차가운 오피스텔, 셔터 내려진 카센터의 빛바랜 간판, 그리고 예약 대기만 3개월이 걸린다는 서비스 센터의 건조한 안내 멘트. 이것이 전기차 혁명이 우리에게 청구하는 편리함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환경을 위해, 미래를 위해 전기차로 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전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밀려나고 있는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소비자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텅 빈 주유소를 바라보며,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수리 예약을 하려다 예약 불가 메시지를 보며, 우리는 어쩌면 기름 냄새 섞인 커피를 건네주던 그 옛날 동네 카센터 사장님의 투박한 손길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혁신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무너져가는 생태계의 그림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